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기업 출산 지원 새 혜택 확대. 네, 저희가 부영구로 이 출산 장려 차원에서 아이 한 명 출산하는 직원마다 1억 원씩 준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관련해서 이 얘기도 같이 드렸습니다. 1억 원을 주는데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떼일 판이다. 이래도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 대통령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 관련해서 새 혜택을 확대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윤 대통령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빨리빨리 강구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건데 아마도 다른 기업들 이번 부영그룹 관련해서 새 혜택 어떻게 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2심 실형 조국 결국 총선 등판. 네, 조국 전 장관 예고했었던 대로 어제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창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총선에 등판했다. 조국 신당이 현실화됐다라는 거겠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기형 선거제가 만들어낸 조국 신당. 네. 이 조국 신당 현실화됐는데 이 신당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기형 선거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길 보겠습니다. 조 항소심 실형에도 창당 선언, 비례의석 노린 이딴 신당 우려. 네, 조 준연동형 배지 달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형 선거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만약에 비례로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이 내부에서 이 공천 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심 실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기형 선거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창당해서 비례대표 받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비판적인 시각이 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서울 강남을 박진 험지로 차출 검토. 야, 인재금 불출마, 추미애엔 험지 권고. 여야 모두 지금 한창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일단 빈자리를 만들어야 다른 세무를 넣기도 하겠죠. 때문에 교통정리 특히나 넣을 사람보단 뺄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한창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건데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까지 국에 해킹당했다. 네, 언제 있었던 일이냐?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 대통령 작년 11월에 영국 국빈 방문 중에 발생한 이 사건인데요.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행정관은 업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등을 혼용해서 사용했으며 북한이 해킹한 이메일은 이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 진행됐던 일부 행사의 일정, 시간표, 구체적인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다 들어있었네요.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 일정부터 메시지 내용까지가 다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추가 피해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 현재까지는 추가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른다,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이 더 중요한 거죠. 특히 요즘 남북 관계 굉장히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면 안 되는 만큼 확실하게 좀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의사면허 취소 카드 위력, 공수 바뀐 의정 대결입니다. 네, 전공의들 지난 12일 저녁에 모여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 딱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로는 아직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여기 좀 볼까요? 여론 악화 속 온라인 총회 파업 찬반이 팽팽했다라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집단행동 그리고 사직서 수리 금지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협, 이 대한전공의협회는 지금 비대위로 전환하고 일단 장기전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의사면허 취소하겠다라고 나오니까 공수가 바뀌었다라는 공수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장기전 채비 분석도라는 얘기도 있는 만큼 이 얘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좀 논의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화사합니다. 이 꽃 홍벚꽃입니다. 벚꽃이 폈습니다. 어디에? 제주도에 벚꽃이 폈는데요. 옆에 마치 인형처럼 생긴 동박새까지도 지금 꿀을 빨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제 상당히 따뜻했죠. 근데 오늘은 더 따뜻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3도에서 심지어 19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옷차림에 좀 너무 무겁게 입지 마시고 얇은 걸 뭐 몇 개 입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또 안 좋으니까요. 그 점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손절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2심 실형 조국 결국 총선 등판입니다. 네, 일단 많은 말보다 보고 오는 게 낫겠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제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어제 드디어 창당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공식 선언하고 보니까 같은 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뭐가 있었느냐?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이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날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정치 참여를 선언을 했었죠. SNS를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간다. 곧 부산에서 기자회견 한다는데 얘기가 이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저 신당 창당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연날 보니까 이것도 있었더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 3심 대법원 판단을 받겠습니다라고 상고장을 같은 날 제출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일단 처음에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제는 검찰 독재 정권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보면 본인의 사법 일정과 상당히 좀 같이 연동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 계산된 방식으로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북콘서트 할 때 나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법률적 방식은 정치 참여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단식 투쟁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 전 장관이 이미 그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다. 실제로 지금 조 전 장관이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싱크탱크. 그러니까 네.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지난번 바로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 위성정당의 대표를 맡았던 우희종 전 교수가 지금 아마 대표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창당에 아마 모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 판결이 2심 판결이 난 지가 지금 열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대법원 판결이야 법률심인데 바뀔 게 거의 없을 텐데 네.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바로 거기서 또 상고장을 제출해서 일단 또 시간 벌기와 명분 쌓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이제 참 뜨거운 감자를 민주당이 받았다. 이제 이걸 참 처리할 수도 처리 안 할 수도 없는 위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아픈 손가락일 텐데 그럼 이것을 명문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이 조국 신당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아마 이번 전 총선에서 가장 핫한 또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아주 뜨거운 감자를 하나 받았다. 뜨거워도 굉장히 지금 뜨겁다라고 지금 몇 번 뜨겁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 그 얘기 저희 잠시 좀 짚어보긴 할 텐데 일단은 말씀 중에 상고심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상고심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이런 경우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출마해서 된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이 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법에는 이런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꼭 이번 선거와 관련된 범죄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네.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 리스크가 지연됐을 뿐이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는 볼 수 없죠. 지금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증거조사나 뭐 증인 채택 같은 과정이 없습니다. 네. 일단 원심의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도달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에 입성해 본인이 성공을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 아는 어떤 출사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1심과 2심에서 계속 연이어서 유죄가 그대로 이어져서 나왔다고 하면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사표를 던졌다는 거는 다 감안을 하고 알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 건지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신당이라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타도하겠다라고 외치면서 지금 신당이라는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뭐가 잔뜩 쌓였어요. 뭐가 쌓였느냐? 사법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쌓여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신당을 창당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당 창당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어디에 출마하려는 건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만들 정당이 지역 정당일 리 없고 당연히 전국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선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자체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드는 건 당연히 전국 정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건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재현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출사표가 단순하게 총선을 겨냥한 출사표 그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모든 기간을 뛰어넘어서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주말의 행보 자체가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갔던 데가 김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양산을 갔죠. 그 다음에 네. 부산으로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PK 지역의 오늘은 또 정치적 광주를 가요. 아이고 또 내일은 또 강주를 갑니다만 네네.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PK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뭐 차기든 아니면 차차기든 대선에 도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영남 후보 필승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고 지금 당장 그러면 이번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징하는 지역이 저기 지금 그 기자회견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의 민주공원인데요. 네. 저기가 중구예요. 부산 중구인데 본인의 고등학교가 이 출신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중령도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본인은 아마 부산 쪽으로도 출마까지도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려고 하면 민주당이 조국신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의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포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번 총선이 아니라 네.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까지 겨냥한 아주 큰 행보를 자기 나름으로 내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단순하게 뭐 이번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일단 대선 주자로 다음 차기 대선에 뛸 생각을 하고 나온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신주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 일단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성은 지금 전혀 없이 검찰 독재를 운운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 독재를 운운하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조국 전 장관의 가장 큰 혐의는 입시 비리 혐의거든요. 그것은 전혀 정치 검찰이라는 그 프레임이 통하지가 않고 개인의 비위 의혹인데 그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방탄용으로 국회의원직을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본인이 이제 뭐 순결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 아주 고약한 심보가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뒤에 숨어서 네. 조국 신당이 비례 의석만 가져가지 말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검찰 독재라는 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역구 출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출마해서 국민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진정으로 본인의 그 무죄, 순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하게 되면은 네. 뭐 3% 봉쇄 조항만 넘어가게 되면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국민적인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극단 지지층의 성원에 등에 업고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떳떳하고 거릴 게 없다면 지역구 출마를 하시지 왜 지금 뭐 어디 나간다 그런 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신주호 대변인 얘기는 그런 걸로 비춰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로 나와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벌라라고 또 조언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또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지역구로 나올지 비례로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지금 차재용 교수님 말씀처럼 어쨌거나 나와서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한다면 같이 연대를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가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박홍근 선거연합 대상 아니다. 서둘러 손절 분위기. 저희 오늘 키워드가 손절이었었죠. 지금 민주당에서 손절하는 듯한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박홍근 의원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저로서는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연합 추진 단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공적인 상의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측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박홍근 의원 선거연합 추진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다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박홍근 의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박홍근 의원이 우리 연대 안 합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취재진 앞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본인의 SNS에도 거의 뭐 즉각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볼까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4분 조국 전 장관한테 덕담 한마디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붙이기를 따로 또 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시 14분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약 8분 뒤에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조국 전 장관께 덕담 한마디 두 번째 덕담이에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약간 좀 묘합니다, 요거. 장효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덕담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의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네. 최고위원이 그것도 수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행보라는 건 박홍근 단장의 워딩에서 분명히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사모펀드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입시 비리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정치인 공익으로 어느 국민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건에 별건을 거듭하면서 저인망식 수사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국의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가 다시금 민주당의 총선 국면에서 소환된다? 좋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정치는 샘물인 만큼 네. 어떤 또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뭐 부산행을 택하든 아니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관악을 가든 민주당이 적극적인 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몇몇 분들이 일단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국면도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시점은 적지만 또 앞으로의 향배에 따라서 조금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겠다라는 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진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정치는 생물이니 앞으로 혹시 또 모른다 여지를 좀 남기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이셨는데 조국 전 장관 기자들이 그 부분도 사실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를 물었는데요. 그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현재 저는 그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신경 쓰고 내 행보를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1대1 구도 같은 거는 같이 하지 않으면 또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민주당은 신경 안 쓰고 내 행보를 하는데 또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가 봤듯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 지금 뭐 진보연합 뭐 추진단장이잖아요. 네. 뭐 박홍근 단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뭐 조국 비토 입장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 정청래 최고처럼 또 따로 또 같이 하면서도 언젠가 같이 손을 잡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당내에도 이 지금 친조국과 그리고 반조까지는 아니지만 비조, 그러니까 조국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기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저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놨음으로써 이 민주당 내의 자신에 대한 비토 분위기를 바꿔낸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연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예,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고 또 하나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일요일 날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격려를 했냐면 이 민주당, 그러니까 그 지금 검찰 개혁을 비롯한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 부족분을 채워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소위 말하는 친문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당내에서 일종의 노선투쟁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논란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이 뭐 일종의 선기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조국을 좀 옹호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하면 조국 아니냐 그런 식의 논리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반대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할 경우에는 네. 충분하게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 안 되면 지난 4년처럼 열린민주당 케이스로 간다는 거죠. 열린민주당 케이스 지금 한 봉쇄조항 3%만 넘으면 최소한 이 원내에 진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합당하듯이 그런 모델까지도 지금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당에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이미 충분히 있다라고 약간 이 승부를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최수영 위원님. 네, 제가 아까 왜 뜨거운 감자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뜨거운 감자가 이른바 삼키기도 뱉기도 뭐한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그랬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밖에 나가 신당을 차리라. 이 얘기를 한번 했고 네. 올 들어서 미묘한 기류가 민주당 내에서 이미 사실 조국 신당의 창당은 이미 민주당 내 야권 진보 지역 내에서는 이미 거의 상식화돼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이 바로 어저께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선거는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백브리핑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번 시대 정신은 586 청산이 아니라 검사 독재 청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무슨 당 만들었습니까? 검찰 해체당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전체의 메시지의 결은 같아요. 이른바 검찰 정권 청산이라는 프레임이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합집산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이 하나의 말하자면은 메시지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네. 큰 바다가 검찰 독재 정권 청산인데 네. 이런 작은 지류들 설령 지금은 지역구 후보 못 내고 등등 하더라도 차 교수님 말씀처럼 미래정당으로도 갈 수 있으니 큰 틀에서 우리 야권 연대 전체를 봐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겉으로는 거부하지만 네. 속내로는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 작전을 계속하면서 조국 신당과의 일정한 거리 간극두기 가면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치고 빠지고 시기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계속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까 차재원 교수님은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친조, 비조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신조 대변인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신당을 창당하면 안 되는 분이 신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근데 저희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아마 당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선택이 가능했느냐? 그거를 따져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가 통과시켜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과시켜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뭐냐? 조국과 거리는 어느 정도 두지만 함께 가겠다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있었지만 열린민주당에서도 3석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한 정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을 2개를 놔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보면 입시비리나 뭐 청와대 감찰무마 같이 11개 혐의로 받고 있어요. 숫자가 비슷합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범죄자들끼리. 그런 상황에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또 다른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범죄자들의 정당들이 우후죽순 창당될까 봐 좀 그게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도 검찰 해체당을 만들었지만 옥중 창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이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증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좀 단초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2심 실형 조국 창당 선언 뒷문으로 의원 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에 누가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겠죠. 이해 안 가세요? 조국 씨 자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뒷문으로 의원을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인데 근데 얘기를 듣다 하는 포인트가 혹시 없으셨나요? 최수영 위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이라고 처음에 한 번은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조국 씨 예. 그분 그렇게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나는 당신과 손후배 안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건지 조국 씨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할 때 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아마 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뭐 그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저는 저기서 주목하는 또 하나의 워딩은 그거라고 해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할 수 없는 조국 씨가 비례대표라는 뒷문의 틈을 이용해서 국회로 들어온다. 이게 용납되겠느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제 앞문을 닫아 걸은 것 같이 보이지만 뒷문을 열어준 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씨가 지금 자기도 직전 법무장관이고 직전 그 전에도 법무장관 한 사람이지만 각각의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법무장관의 정의와 공정이 난 다르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을 위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 차마 조국 씨조차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간판 달아서 지역구에 내보낼 수 없으니 우회로 뒷문 열어져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게 과연 또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인가?라고 지금 되묻는 거죠. 저런 측면에서 좀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에 그 메시지 전달 기법을 보면은 우회로를 택해서라도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지금 좀 상승된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어디까지 저런 표현력이 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이 표현력이 상승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조국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이런 한동훈 위원장한테 또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네, 조국 전 장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느낌으로 지금 네 가지를 한동훈 장관한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질문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 약간 미리 준비해 왔나 느낌도 있어요. 네 가지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일종의 정치적인 아킬레스건을 나름대로 하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그러니까 자신의 그 총선 출사표를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의 반응이 빤하게 보이고 그 공격의 선봉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쓸 거라는 거 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또 반격할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또 지난번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의 숱한 지금 카톡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격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조국 장관도 처음에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썼다가 나중에 한동훈 씨로 했다가 나중에 한동훈 검사까지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 좀 쌓인 여러 가지 감정의 앙금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알량한 자존심 싸움처럼 국민들 눈에 비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에서 한동훈 씨로 바뀌는 부분이 손준성 검사의 그 고발 사주 의혹이잖아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좀 연루혹이 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면 피의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굳이 위원장을 붙이고 싶지 않은 것이고 김건희 여사 이 톡 부분 이야기할 때 또는 한동훈 검사라는 또 직함을 사용해요. 그건 뭐냐. 결국 당신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애들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지냈던 또 두 사람은 또 같은 대학의 선후배, 10년 선후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통념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사실 좀 눈에 좀 거슬릴 정도로 좀 서로 뭐랄까요. 한 일국의 국무위원이잖아요. 품격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사람 다 서울대법대 선후배에다가 법무부 장관도 한 선후배에다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콕콕 집어서 공중전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차재원 교수님이 또 하셨습니다.